안녕하세요,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김미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하시게 될 내용은 188조부터 190조 사이에 동산의 물건을 양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하셨던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법률 행위를 통한 물건의 득실 변경을 공부하셨어요. 또 하나는 등기 없이 물건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둘 다 부동산이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실 것은 동산입니다. 자, 동산의 188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동산 물건 양도의 효력입니다. 동산의 물건, 동산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 넘어가는 효력의 시점이죠. 부동산과는 다르게 동산은 어떻게 해야 넘어가느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방법으로 동산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188조 1항입니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의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십니다. 그러면 동산의 소유권이 양도 넘어올 때에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에는 그 동산을 인도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소유권이 양도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현실에 있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물건을 넘긴다. 그래서 현실 인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대한 거래를 할 때, 물권을 양도받을 때, 그때 거의 대부분이 현실 인도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가시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 자, 친구한테 자,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때만 친구가 써보더니만, 야, 이거 너무 좋다.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자, 그래서 팔기로 했는데, 여러분, 양수인이 물건을 사기로 한 내 친구가 이미 그 동산을 넘겨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동산을 점유합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넘겨주는 양도인인 저와 양수인인 친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왜? 물건은 이미 넘어가 있으니까 인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되죠. 그래, 써보니까 좋아? 그럼 너 살래? 그럼 너 사라 하면서 내 너한테 팔게 하고 의사표시만 하면 되죠. 그게 2항입니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현실로 넘기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서로 간 당사자 간에 쉬울 이, 아주 쉽게 넘길 수 있다. 그 쉬운 게 뭐였죠? 방금 공부하셨듯이 의사표시. 의사표시로 넘길 수 있다. 왜? 이미 물건은 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189조 가시면 점유 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용어가 좀 어렵죠. 요것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 개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점유가 개정, 바뀐다는 뜻이죠. 개정이라는 게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점유 개정, 점유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먼저 조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점유 개정은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렇게 넘기는 경우에, 자, 그럼 넘겨요. 그러면 현실 인도. 이미 받고 있었어요. 너 가져. 말만 하면 간이 인도인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합니다. 즉,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였는데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현실 인도를 하는 거죠. 현실 인도를 하면 되는데, 자,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이, 나 이거 있잖아. 3일간만 쓰고 주면 안 될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이거 나 3일간만 쓰고 나서 3일 후에 줄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가 점유를 쭉 해오고 있다가 얘한테 넘기고 난 다음에 미안한데 3일간만 쓸까? 쓰면 안 될까? 그래서 3일간 써 하고 다시 가져왔어요. 자, 점유를 갑이 계속 하는 거죠.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계약, 서로 간의 계약으로 내가 쓰면 안 돼? 너 써.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양도인이, 넘겨준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합니다. 기존에 자기 거라서 점유하고 이제는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 계속 점유하죠. 그래서 이 갑은 점유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갑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갑이 쓰고 있는 거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빌려오기 전에는 갑은 자신의 물건에 당연히 자신이 소유자라는 의사로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 자신이 말이야,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는 점유지 해서 이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자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주가 주인 주자, 스스로 주인으로서 하는 점유였어요. 그런데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을한테 넘기고 난 다음에 둘의 계약으로 빌려왔죠. 자, 여러분, 빌려오는 순간 갑의 계약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겁니까? 을의 소유라고 점유합니까? 그렇죠. 을의 소유라고 점유를 하고 3일 후에 돌려줘야 되죠. 소유의 의사의 점유라고 볼 수가 없네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지만 지금서부터는 빌려오는 순간부터는 남이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점유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갑이 가지고는 있는데 그 점유의 성질이 계정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갑이 계속 점유를 하는데 점유의 성질만 바뀌었다.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그래서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자, 용어 한번 보실게요. 우리 용어 정리가 써 있죠. 점유를 하는 사람은 동일한데 갑이 점유하는 것은 동일한데 점유의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점유의 성질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점유하다가 양도하고 나서 점유를 계속하면 그 점유는 타인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즉 넘겨줄 의무 있는 채무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 점유 계정이다. 여러분, 용어 정리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용어 정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가 점유는 계속하는데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게 점유 계정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갑이 을한테 넘겨준 물건은 계속 갑이 점유하지만 물건은 양도됐어요, 안 됐어요? 아, 됐죠. 얘한테 넘겨줬고 얘가 소유자가 되고 그것을 남의 물건이라고 빌려온 것이 됐으니까 물건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점유 계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그 청구권을 여러분 양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갑이 자신의 물건을 수리를 맡기 위해서 수리점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랬는데 을이 야, 내가 그거 살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로 인도하면 될 겁니다. 근데 물건 안 가지고 있죠. 상대방인 양수인이 살려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표시만 하면 될 겁니다. 너 가져. 근데 상대방이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죠. 점유 계정 해가지고 물건을 다시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죠? 나는 물건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을한테 그럼 얘기하면 되죠. 그래?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어. 현실이 너가 안 되는데 내가 그 물건을 3일 후에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네가 찾으러 가라. 네가 찾아서 가지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그 자체만을 넘겨버리는 거죠. 청구권만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되죠. 자, 190조 가겠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수리하고는 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 내 물건 수리 다 됐으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네가 가서 찾아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되셨죠? 자, 요게 여러분 동산의 물건 양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 이쪽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동의 개념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한 조문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둥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